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매운맛. 고추가 들어오기 전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는 매운맛에 열광하게 된 것일까? 임진왜란 당시 독초로 알려졌던 고추. 고추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가 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었다고 하는 고추의 진실은 무엇일까? 오늘날 고추가 없는 우리의 식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추를 처음 만났을 당시 조선인들은 고추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고추를 먹고 죽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가 하면 민간에선 고추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무기로 쓰였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죠. 과연 고추 독초설과 무기설은 사실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기가 전해지게 된 걸까요? 또 이런 고추는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입안이 얼얼해지는 매운맛의 고추. 처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조선 후기 쓰여진 문헌 중에 일본의 화한 삼재 도회를 인용한 글에서 당시 고추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고추를 받아들일 당시 조선과 일본 모두 기피 대상이었다. 일본의 속담에서는 이제 고추를 먹으면 대머리가 된다든지 큐슈 지역의 속담입니다만 또 뭐 이빨이 빨리 상한다든지 이런 속담들이 있을 때 고추를 굉장히 기피하는 어떠한 대상으로 여겨온 일부 지역에서 여겨온 사실입니다. 1604년 쓰여진 책 속에는 고추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들어있다. 남쪽 오랑캐로부터 왔다고 남만초, 외국에서 온 겨자라는 뜻의 외계자. 이 고추를 먹은 사람이 여럿 죽었다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그 고추가 없었던 상태에서 고추 맛을 몰랐던 상태에서 그 고추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민족도 똑같이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먹을 수 없는 독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민간에 굉장히 그 만연해 있었고 이수광이라는 실학자께서는 뭐 그 소주에 타서 고추를 먹고 죽었다 하는 기록까지 남기고 계신 거죠. 독초로 불리던 고추는 19세기 문헌에는 무기로 등장하기도 한다. 민간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무기로 썼다는 설이 함께 전해진다. 日本だけじゃなくてヨーロッパでも唐辛子を粉にして弾丸の先に入れてですね、それでそいつを拡散するともう痛いから目に入ったりすると痛いのでという一つの武器としての部分があるんです。でこれも正確じゃないけど槍の先につけたりですね、そういうこの飛び道具にその火薬に混ぜ込むとかそういう話は日本の中にもありますしヨーロッパにもあります。でそれだけ唐辛子は食べる方向もあるけども厄除けとか人を攻撃する時の武器の一つに使われたというケースもあります。 임진왜란에
임진왜란은 화포와 조총이 격돌한 첨단 전쟁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과연 고추를 무기로 사용했을까? 전쟁 기념관에서 특이한 형태의 무기를 만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제작 사용됐다는 비몽포. 화포에다가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뭐 유황이라든가 여러 독초 등을 넣어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날려보냄으로써 그렇게 하면 이제 적진에 떨어져 가지고서 가스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적으로 하여금 이제 뭐 움직임을 둔화시킨다든가 여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아리 모양의 모포 안에 독약과 화약이 든 자포를 넣어 발사해 독성 물질을 퍼뜨린 비몽포. (20여) 가지의 독초를 가루로 만들어 주사기처럼 쏴 적을 살상케 한 차별 비사신무. 당시 이런 화학 병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무기가 화약병기가 발달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장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이제 재래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독초들 그것도 이제 그것을 태움으로써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서 대응을 함으로써 임난 3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 3만 왜군에 맞선 건 2,300명의 의병과 조선군. 그런데 전투의 막바지 조선군의 화살과 화포가 동인하기 시작하자 밀려드는 왜군에 맞선 승병들의 무기는 잿가루였다. 처형스님은 그 재주머니라고 하는 그 서리춤의 차기에다가 시야를 흐리게 하고 적들에게 그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지금의 어떤 그 시야를 방해하고 최루탄, 연막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재를 뿌려서 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500여 명의 승병들이 뿌린 잿가루는 왜군 조총수의 조준을 어렵게 했으며 진군을 저지했다. 또 조선군의 무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가려주는 역할도 했다. 재를 통해서 적을 막아내는 순간 이제 그 한강을 통해서 화살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서 왜군이 대군이 몰려오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에 상당한 그 재가 적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해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당시 고추는 독초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고추 무기설이 등장한 것이다. 실제 백병전 상황에서는 뭐 현대전에 있어서도 뭐 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사실 활용돼서 사용되니까 결국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떠한 다양한 모두 동원을 해가지고서 적을 제압하고 그걸 통해서 승리를 얻는 게 결국엔 전투의 목표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고춧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독초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개화사에는 조선인을 독살하기 위해 고추를 일본인이 가져왔다고 적고 있다. 심지어는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조선 개화사라는 책에도 재미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인들을 독살하기 위해서 고추를 사용했다. 그런데 한국인은 일본인하고 체질이 달라서 오히려 그 맛을 즐기게 됐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시대의 그 고추라는 게 굉장히 그 매운맛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독초라고 인식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추는 과연 어떤 경로로 전파된 것일까? 16세기 이 항구는 유럽의 범선들로 분주했다. 이곳에서 일본 고추의 역사가 시작된다.
当時帆船ですから大きな帆船は風に向かって走れません。つまりジグザグに走ってく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中でちょっと休憩したり水をいただいたりとかする具合にどうしてもここの海の臼杵湾のですね臼杵の港が入りやすかった。 일본 열도에 진입한 유럽 범선이 처음 닻을 내린 항구가 이곳 우스키였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우스키성. 이곳을 찾은 유럽인들을 관리하던 영주가 있던 성이었다. 성을 축조한 것은 오토모 가문의 22대 당주인 오토모 소린으로 일본 최초의 기독교도 영주였다.いろんなところから南蛮船が来たり、各地の船がこの島へ寄ってくる。そして、いわゆるキリシタン大名と言われるほどキリスト教に熱心になるわけですね。 그의 본명은 오토모 요시시게, 그리고 출가하여 본명인 오토모 소린을 얻는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도였다. 이 사실은 당시 유럽 선교사들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1576년엔) 포르투갈인에게 불랑기포를 선물받았다. 이것은 일본 최초의 대포로서 당시 그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증명한다. 単に物だけじゃなくその時ついてきた、キリスト教の神父さんだとか、まあ料理人もおったでしょう。いろんなその、まあ、今でいうと工業的な、まあ、大工さん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人もいるでしょうしいろんなものが日本で最初に入ってきた。ですから食べ物もいろんな食べ物があります。 16세기 국제도시로 성장한 마치구. 1552년 포르투갈 선교사 바르타자르가코가 이곳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가 고추를 오토모 소린에게 헌상한다. 1492년 콜럼부스에 의해 남미에서 발견된 고추. 유럽으로 온 고추는 붉은 후추라 부르며 은과 동일한 무게로 교환되는 값비싼 향신료로 여겨진다. 그런 고추가 50년 뒤 일본에 전해진 것이다. 그런데 일본 본토에는 다른 기록이 전해진다. 임진왜란 당시 토요토미의 장수였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이 고추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 고추는 옛날은 없었는데 분신수길이 조선에 침략으로 임진왜란 때 갔을 때 고려에서 조선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고려 후추라고 부른다. 대마도에도 고추가 조선에서 전래됐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1604년) 조선에서 고추가 건너왔다는 대마도 기록. (1552년) 포르투갈인이 고추를 전했다는 바다 너머 큐슈의 기록. 하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왜 고추를 큐슈가 아닌 조선에서 가져왔다고 적고 있을까? 하물며 그 당시는 일본 나라가 아직 하나로 통일 안 돼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돼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 고추만 아니고 다른 음식이라든지 다른 뭐 남새라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교류 못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규슈에 1552년에 왔다 해가지고 그럼 100년 후에라도 왜 갔는가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그거를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일본
본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돈벌이에 쓸 수는 없겠는가 해가지고 외관 그 조선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한 것이 있겠지 않겠는가. 과연 일본 본토보다 먼저 조선에 전할 만큼 오토모 가문과 조선의 관계가 긴밀했을까? 당시 오토모 가문의 힘은 무역이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조선으로 향하는 항로도 장악하고 있었던 오토모 가문. 신숙주가 기록한 해동 제국기에는 조선과 오토모 가문 간의 무역 상황이 잘 그려져 있다. 오토모 소린이 규슈 대부분을 지배하면서부터는 고대부터 문물 교류의 관문이던 하카타 항의 항로도 이용하게 된다. で大分県は昔豊後といいましてそこを治めていた大名が大友です。で大友氏はですねやはり九州の今の福岡県博多も一時期治めてました。で博多にですねこういった形でたくさんの航路が集結してるんですね。そして博多からさらに、今でいう韓国へとですね航路が通じている様子が描かれています。 규슈와 조선의 교역 물품에 고추가 들어 있었을까? 임진왜란 후 기록된 조선 문헌은 고추가 외국에서 왔다고 전한다. 그 고추가 임진왜란 나기 전에 이미 스시마를 통해서 외관, 그러니까 동네죠. 동네와 울산 정도에는 도착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지만도 실제로 그것이 일정하게 그 독성이 강한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람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것이 임진왜란 때 혼슈에 도착한 부산으로 도착한 사람들이 볼 때는 조선에서 처음 고추를 본 거죠. 고추를 처음 본 사람들에게 고추는 값비싼 후추를 대신할 새로운 음식 재료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고추가 이후 매우 극적인 변신을 하게 된다.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한 이후 조선으로 유입되는 과정도 고추의 그 매운 맛만큼이나 극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고추 도래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쓰여진 문헌 중에 고초라는 글자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의 고추가 아닌 천초 혹은 후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먹으면 매워서 열이 난다는 뜻의 고초. 이 고추가 어떻게 우리의 식문화를 바꿔놓았을까요? (17세기) 중엽 경상북도 영양지방에 살던 사대부가의 정부인 안동창 씨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거나 스스로 개발한 146가지의 조리법을 기록했다. 이게 한 340년 전에 그 정부인 안동장 씨께서 지으신 음식 뒷방에 나오는 김치입니다. 당시 양반가에서 먹던 김치의 한 종류도 만날 수 있다. 이 껍질을 벗겨라.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기고 먹어보면 훨씬 부드러워요. 이제 여기 속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할머니 음식에 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채소에 육류가 가미된 김치 형태도 있었다.
산초가루를 약간 뿌려요. 그래서 이제 매운맛도 나고 꽁고기의 그 누린 맛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 디미방에선 고추 대신 산초를 사용했다. 먹으면 이제 그 산초 향이 나고 오이가 이제 좀 오이지가 짭조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오이하고 꽁고기하고 묘하게 먹으면은 아삭아삭하면서도 고기가 또 같이 씹히니까 맛이 아주 좋습니다. 고추가 유입된 후에 쓰여진 음식 디미방에는 고추를 찾아볼 수 없다. 당시까지 고추는 단순한 관상용 식물이었다. 가장 먼저 고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물어는 이수광 선생의 지복유술입니다. 임진왜란이 막 끝나고 나서 집필이 된 건데요. 거기서도 뭐 먹는 어떠한 식물에 나오지 않고 작물 중에서 하회 쪽에 나옵니다. 아주 빨간 열매가 맺히고 빨갛기 전에 또 푸른 색이 비치죠, 고추가. 그래서 아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상용이었던 고추, 그것이 어떻게 요리에 나타나게 될까? 다양한 요리로 고추가 나타나는 것은 임난 후 200년이 더 지나서다. 1809년에 쓰여진 규합총서, 본격적으로 고추를 사용하는 요리들이 등장한다. 장볶기, 석박지, 쇠꼬리곰, 개고기찜 같은 요리에 고추가 들어갔다. 지금의 매운맛은 아귀찜을 예를 들면 아귀는 얼마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콩나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맵게 했잖아요. 근데 규합총서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매운 음식은 그렇게 아주 맵지 않고요. 약간 매운맛을 주면서 그 주재료, 원재료의 맛을 더 느끼게 한 조리법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규합총서의 조리법대로 쇠꼬리 곰탕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간장, 깨소금, 후추, 참기름, 고추장과 살찐 꼬리를 준비한다. 고기는 양념으로 밑간을 하고 한참 끓이다가 고추장을 버무린 채소를 넣는다. 지금과 같이 얼큰하게 매운맛이 아닌 음식 재료의 모든 맛들이 살아서 조화를 이룬 맛이다. 김치는 어땠을까? 증보 산림경제에는 고추가 쓰인 김치가 등장하지만 현재의 김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붉은 고춧가루가 아닌 통고추를 사용하는 것이다. 오이, 무, 청각, 호박잎, 가지, 미나리 같은 채소를 단지에 담고 재료가 무르지 않고 시원한 맛을 내게 하는 천초가루를 넣는다. 고추와 청초가 같이 들어가요? 네, 천초가루가 들어가서 마늘즙을 이제 소금물에다가 잘 섞으셔가지고 이제 김치 국물로 이걸 이제 쓰는 것이 좀 특이하죠. 고추 요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8세기지만 고추 요리는 기록 이전에 이미 확산돼 있었다. 무려 말기에 들어와서 조선 초기에 퍼진 무명 목화씨죠. 그것이 이제 산청 그 당성 일대에서 처음에 문익점에 의해서 재배가 됐다 그러지만 그것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까지 10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에서도 야 이게 참 문명 옷감이 중요한 것이구나 해서 장려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추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100년까지는 안 걸리고 빠른 속도로 한 5, 60년 만에 전국으로 퍼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생활 관련한 것 이것은 별로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후추는 값비싼 향신료로서 조선 최상위 계층에서 소비되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고추를 음식에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계층이었다. 그들의 식문화가 점점 퍼져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고추가 사가에서 사용될 무렵 궁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수라상은 궁중의 주방인 수락관에서 차렸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영조 때 고추장이란 말이 나오긴 하나 그리 많이 사용되진 않았다. 청포묵이 청포채라는 건 탕평채거든요. 영정조 때 생긴 4가지, 5가지 색깔을 고루 섞는다 하는 건데 뭐 빨강색, 파랑색, 그다음 흰색, 백색 이렇게 했을 때 그 빨강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때 고추가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거고, 그다음엔 일품 요리들로 하면서 하면은 뭐 전골에도 쓰였고 차츰차츰 그것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찬 의궤에 고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95년 해경궁 홍씨의 반수라다. 하지만 이때는 미나리 회를 찍어 먹는 고추장 용도로 쓰였을 뿐이다. 가장 화려한 궁중 음식 중 하나인 청포채. 이 요리에 고추가 쓰이기 시작한 건 조선 말기다. 전체에 그렇게 재료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또 앞부분에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뒷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고명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궁중 요리에서 고추의 사용은 일반 사과와는 조금 다른 형태다. 근데 그 고추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음식, 다른 재료에 대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에 대한 그런 맛이나 이런 걸 느끼기 전에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궁중 음식이라는 것은 식재료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의 맛을 정말 잘 살려서 하는 것이 특징인데 고추가 들어감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재료의 맛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이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민가에서는 어떤 이유로 고추의 사용이 늘어난 것일까? 고추가 사랑받는 조미 채소로 변신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설이 있다. 이제 이 18세기, 19세기에는 오이소박이나 그다음에 총각김치나 그다음에 무깍두기 혹은 동치미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즐겨 먹었던 김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총각김치나 오이소박이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마치 봄이 온 듯 신선하다라고 하는 글을 정보살리병지에서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저는 이제 고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향신료의 의미보다는 매운맛 또 중요하겠지만 한편에서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고추 이전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은 산초와 소금이 담당했다. 하지만 고추가 산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산초처럼 힘들게 채취할 필요가 없이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었다. 조선 말 계급의 붕괴로 양반이 급증하면서 음식 소비 패턴의 변화도 한 몫을 담당한다. 그게 붉은색이 우리나라 악귀를 쫓아낸다. 이런 옛날부터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백화에도 보면은 붉은색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에서 붉은색을 많이 쓰지만은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령 우리가 부적 같은 걸 만들어 벽사, 그 나쁜 잡귀를 쫓는다 하는 그런 벽사에 관련된 부적을 쓸 때에도 붉은색이 중심이 돼 있어요. 민간 신앙에서 붉은색의 주술적 의미도 존재한다. 음식에서도 붉은색을 내기 위해 맨드라미 꽃잎을 사용하던 이들에게 고추의 선명한 붉은색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붉은 고추의 밥상혁명,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만의 미감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맛을 4가지로 분류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매운맛까지 포함해서 5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처음 의도했다면 그 고추 매운맛을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외국에서는 매운맛을 통증으로 생각을 해서 맛의 체계에 넣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매운맛을 맛의 체계에 넣어서 오미의 그런 맛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독초에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조미 채소로 화려하게 변해갔다. 고추가 요리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음식은 가히 혁명적인 큰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앞서 고추를 받아들인 일본의 음식 문화는 그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물론 일본에서도 고추가 사용되긴 했지만 그것은 음식의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쓰여진 고추 도감. 50여 종의 고추 그림을 전한다.江戸時代にあった、その鑑賞用の唐辛子をデザイン、こういうふうなデザインでまとめた。でこれはほぼ現実的にこういういろんな種類の唐辛子が日本にはあったという裏付けになるんですね。これ見て本当に大きかったり小さかったりいろんな形をしてます。でこういうものがほぼ今は、数種類に集約されちゃってるのでもうほとんど絶滅してます。で(1552년) 고추가 유입됐지만 일본에서는 그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추뿐만 아니라 후추도 마찬가지 길을 걸어왔다. 고려 말기부터 이제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를 먹고 육미를 먹고 있는데 조선 시대는 이제 유교 시대에 대해 가지고 불교를 갖다가 배척해 가지고 소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되고 있는데 고려 시대는 소고기 먹으면 안 됐는데 이제 소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일본은 하지만 그때도 이제 불교 국가로서 소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그런 식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후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을 쓸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고추의 소비와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도쿄도 서부에 위치한 하치오지시가 그런 경우다. 이곳에는 고추 지장보살이라는 불상을 모신 사찰이 있는데 매년 8월 열리는 축제에서는 고추를 팔거나 춤과 노래를 하는 행사를 볼 수 있다. そしてこの土地が当時ほとんど農家だったものですから周りが全部畑で作物として唐辛子がたくさん取れました。その唐辛子が東京の新宿の内藤新宿に八房という唐辛子問屋に、持っていきまして、大きな収入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大変村人は助かったという話が伝えられております。そしてやっぱり第一の宝物がいわゆる農作物として唐辛子ということで唐辛子堂という名前がついて大変人気のお地蔵様になりました。 고추는 비싼 값에 도쿄 중심지로 팔려나갔는데 당시 에도의 메밀국수가 크게 유행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これは、単身独身の人が多かったんで今のちょうどハンバーグみたいなファストフードがねちょうど蕎麦屋だったんですね。それで、お蕎麦が受けた。お蕎麦の中にふりかけで入れるんです。そうするとカッカカッカして食べていくということで蕎麦がボンボンボンボン売れ始めると合わせて唐辛子の薬味としての唐辛子が増えていったんですね。
에도는 도쿄의 옛 이름으로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지배하는 동안 중심지로 성장했다. 본래 작은 어촌이었지만 급격하게 성장해 18세기 무렵에는 인구가 100만을 넘는 대도시가 되었다. 도시 곳곳에 생긴 간이 음식점은 특히 메밀국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았다. 시치미는 메밀국수에 향을 내는 향신료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고춧가루, 후춧가루, 깨, 산초, 겨자, 대마씨, 진피 등 7가지 다른 맛의 향신료를 섞어 만든 것이었다. ということで、昔はこういうですね、ふりかけを売って歩く商人がいます。でこれは、七味を、売ってるわけなんですけど、ただ売るんじゃ分かんないのでこういう格好をするわけですね。唐辛子の格好をして、どうですかっていうことで売ってる。これが唐辛子売りですね。これが唐辛子売りです。 에도의 고추상들에게 고추를 공급하는 대형 도매업자가 등장한다. 그 가문의 별전은 현재의 신주쿠 교엔. 고추의 소비가 늘자 나이토 가문의 당주는 별저의 밭에서 고추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이곳 공원이 붉은 융단이 깔린 듯 온통 고추밭이었다고 전해진다. 에도시대 일본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텐보인 거리. 이곳에는 역사가 오랜 상점이 많은데 400년 가까이 시치미를 팔아온 곳도 있다. 일본 정통 향신료 시치미는 본래 달고 맵고 시고 쓰고 짜고 떠올고 싱거운 7가지 맛을 내는 향신료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매운맛이 강해지는 추세라고 한다.辛さが増えてきてますよねっていうのは前は小中大っていう辛さだったんですけど今ご存知の通り辛口ってなってるんですが辛いのが増えてきてるだからあまりこ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ちょっとした辛さより強い辛さを求めるんでどんどん辛党の方が増えてる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 매운맛을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これはちょっとものすごい辛いやつなんで 고추가 처음 들어왔던 오이타현은 일본 어느 곳보다 빠르게 고추 열풍이 불고 있다. 고추 기름으로 튀긴 감자, 고추 과자, 고추 매실차, 유자고추같이 다양한 고추 관련 상품이 가게에 진열돼 있는데 매운 정도도 단계별로 나뉘어 있을 정도다. ここ何年か前なんかテレビじゃなんか唐辛子はいいってニンニクもいいって言うんでしょ。だからそういうのいいのはちょっといいってテレビなんかでこう話が出ると即商品にして持ってきますもんね。そういう感じでこう唐辛子なんか入ってます今。 그런데 고추 상품 중에는 음식이 아닌 것도 있다. 액막이 고추다. これがちょっとこう割れたりとかした時にちょっとこう自分のその魔除けになるっていうちょっと厄が逃れたっていうんじゃな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感じでですで結構売られてますけども、昔からそういう話はあったんですか魔除けでなんか体にいいとか魔除けでいいとか昔からそういう話はあったんですかいや昔からはあんまり私らあれ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 고추 상품들은 불과 2, 3년 전부터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この頃若い子は食べますよ。子供らはたくさん。結構辛いの食べるね。辛いの食べるな。夏は辛いの食べますよ。辛いの食べる。だけどそんな韓国みたいに入ってなかった。辛いのは食べる。あんなのは食べきらんと。 고추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おたもこの部分は食べれる。はい、一つずつもう入れた。辛いですか。辛い。あ、キムチもこの方すごく好きですね。でもね、日本のはちょっとね、甘いですね。甘辛いというか、日本人に合わせたような辛さですからね。本当韓国の人がしたお店の焼肉屋のキムチを買うんです。それ美味しいですね。やっぱり全然違いますね。辛いもの大好きです。大好きです。 고추 열풍이 일면서 이 지역에선 밭들이 고추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고추에 유자 껍질과 소금을 섞어 만든 유자 고추가 인기를 끌면서부터다.昔は家庭にお漬物用とですね、香辛料に味噌汁なんかに入れるんですけど、高菜をつけるときに唐辛子入れる。それで作っていましたけど、こんな風に作ったのは柚子胡椒が出来だしてから作るようになりました。家庭ではですね、いくらかありましたけど、お漬物つけるときに赤胡椒がいるくらいで、他には活用してなかったんです。で柚子胡椒を高塚様で売るようになってから、皆さんこの部落の人この辺にたくさん柚子胡椒唐辛子を植えるようになったき、まあ今言うように10年ぐらい。 지난 수백 년간 고추는 일본에서 단지 음식의 엑스트라였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조선에서 불었던 고추 열풍이 일본에서도 불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고추 열풍은 특산품을 탄생시키는 한편 에도 시대에 사라진 고추 원종을 찾아 복원하려는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추 천국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고추 요리가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카펫처럼 식탁이 붉게 물든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운맛을 대표하는 낙지볶음은 60년대 중반부터 큰 인기를 끈 음식이다. 이 집 낙지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일반 고추보다 매운 품종을 섞어 빻은 것인데 처음에는 지금보다 양념도 적었고 덜 맵게 만들었다고 한다. 간은 맞는데 고춧가루가 덜 들어가요. 접시에 담을까요? 다 되면은? 시방보다 조금 덜 매워서 매운 거 좋다 손님도 따라서 하게 되니까 손님들이 매운 거 좋다로만 그럼 좀 더 넣어드릴까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서 막 그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갈수록 매운맛을 찾는 손님들의 입맛을 맞춘 건 청양고추였다. 청양고추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추 품종이지만 1983년 개발 당시엔 오늘 같은 반응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의 청양고추를 생각하고 육성한 것은 아니고요. 일본의 모 카레 회사에서 매운 성분 추출용으로 일본 품종을 뒤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는데 병에도 약하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꺼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매운 고추 품종을 하나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래서 태국 품종에다가 제주 재래를 교배한 일대 잡종을 종자를 줬죠. 그랬더니 그걸 몇 년 재배해보면 여러 가지 생산성 높고 좋은데 캡사이신, 매운 성분 수율이 떨어진다고 더 이상 안 가져가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 모두 고추가 전체 채소 작물 중 1위를 차지하지만 고추 산업 육성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이후였다고 한다.
우리가 7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우리한테 급한 것은 밭에서 나는 식량,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식량 작물이었지 조미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그런 식량 작물 위주로 밭에다 재배하다가 경제개발 5개 정책이 여러 차례 실시되면서 경제성장이 높아지고 국민의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반찬에도 고추 양념을 많이 쓰게 되니까 고추를 찾게 돼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0종 이상의 고추 품종이 나와 있다. 육종 기술의 발달로 고추의 재배가 쉬워졌지만 고추는 그리 쉬운 작물이 아니다. 오히려 고추는 같은 품종이라도 비를 맞으면 매운맛이 뚝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리는 우리 토양에는 맞지 않는 작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추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일단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너무 덥고 여름에 고추를 한참 딸 때 되면 비가 많이 와서 병이 많이 오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음식에 우리나라 국민성의 고추의 맛이 딱 맞아졌는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급격히 재배 면적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여건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추가 많이 급속하게 늘어났는지는 참 아이러니컬한 이런 이야기. 재래종 고추는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이 고추의 한 60% 정도 될까요? 그리고 수량은 이 고추의 한 30-40% 정도. 키는 제가 볼 때 우리 재래종 고추라면 지금 같이 심어놨다 그러면 한 이 정도 클 수 있었을까 지금 여건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건에서 재래종 고추를 심으면은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부 이제 영양 지역에는 재래종 고추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래종 고추들은 지금 현재 여건에서 키우면 이 정도 자랄 수 있었을까라고 추정이 갈 정도로 현재는 좀 양이 형편없었겠네요. 그렇죠. 재래종 고추 복원을 연구하는 이곳. 하지만 복원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영양 재래종의 유명한 수비초 고추는 영양 3개 읍면에서만 되고 타 읍면에서 되기는 되지만은 실제 재배는 되지만은 맛이라든가 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맛과 향이 그리고 매운맛이 엄청나게 변화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좀 이 재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래종 고추는 매우면서도 달고 씹는 맛이 뛰어나지만 병에 약하고 시판 품종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진다. 조선에 유입된 고추, 그것을 재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 땅에 잘 재배되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작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했지만도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층은 높은 상층부의 계층들이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추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며느리가 한때 시어머니가 이 창고에 열쇠를 주도 고추장 단지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다라는 이제 속담이 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추장이 굉장히 귀한 거죠. 삼국시대만 해도 김치는 젖산 발효를 이용하거나 초절임을 하는 형태였다. 조선 후기에 비로소 고추가 김치 양념에 쓰이지만 오늘 같은 김치의 원형이 완성된 것은 결구형 배추가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 무렵이다. 하지만 그 당시 김치는 지금처럼 붉은 것은 아니었다. 고추가 값싼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고추의 사용은 그렇게 널리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재료격으로 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서부터 고추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면서 배추 사이사이에 고추의 양념들이 많이 가득한 그런 양념형의 김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조선 전기에 발달하던 한식은 조선 후기에 완성된다. 그것의 큰 역할을 고추가 담당한다. 그렇다면 맛의 변화는 어떨까?
시대별 대표 조리소로 비교해보자. 고추란 식재료가 실상에 일상식에 사용되는 건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귀합 청소 시기부터 나오는 걸로 추정해 보았을 때 1800년 경부터 이 고추라는 식재료가 우리 일상식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1900년 초에 나온 이제 고 조리소들을 보게 되면은 일상식에서 특히 탕이나 국이나 찌개류에 그 사용하는 빈도가 60% 이상이 되고, 또한 그 고추라는 식재료를 말려서 요즘처럼 사용하는 실고추, 이렇게 가공해서 고추를 사용하는 사용 반복 또한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17세기에 쓰인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해삼탕. 말린 해삼으로 낸 육수에 해삼을 넣고 천초와 후추로 간을 한다. 참기름과 간장에 밀가루를 개어 농도를 맞추고 서서히 졸이면 완성된다. (1809년) 쓰인 규합 총서에 나오는 잉어탕. 현재 조리법과 틀린 거는 끓는 물에 잉어를 넣고 육수가 3분의 2 정도 줄면 고추장, 생강, 다진 파를 넣어 만든다. (1924년) 기록된 대구탕은 고추장과 된장, 콩나물, 대구를 넣어 만든다. 때로는 고춧가루를 사용하기도 했다. 짭짤하기도 하고 고소한 맛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얼큰한 게 없어서 먹다 보면 질릴 것 같아요. 그냥 매운탕하고는 좀 다른 맛인데 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마늘 맛이 좀 강하고 얼큰한 것 같아요. 요즘 먹는 매운탕이랑 거의 좀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매콤한 게 지금 현대 매운탕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공 조미료가 사용되기 이전 매콤한 맛은 19세기와 일제시대를 거쳐 완성됐다. 그런데 매운맛의 선호와 쓰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로 이제 매운 것을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1950년대까지도 조리스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남도 음식이라고 하는 전라도 음식, 그 다음에 지금의 남해, 통영, 부산, 창원, 마산 이 일대에서 고춧가루를 즐겨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진 매운맛.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맵기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일제 초기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나오는 생선찌개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양에 비해서 지금 그 매운탕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양이 한 2배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매운맛을 추구하는 거는 상당히 나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리서에는 육개장에 후추를 사용하거나 고추장을 쓰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조리서에는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2큰술을 넣으라고 쓰였다. 2009년에는 같은 요리에 고추장 3큰술, 고추기름 2큰술이 들어간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강렬한 매운맛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다만 적어도 1970년대까지 나온 조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에 외식을 하면서 외식의 한정식당이나 혹은 외식의 반찬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예를 들어 아기찜집에 가면은 김치까지 반찬까지 젓갈까지 전부 고춧가루 범벅이죠. 그런 현상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의 매운맛은 현재의 매운맛과는 사뭇 다른 맛이었다.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현대인들이 뭐 충분히 먹으면 좋죠.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지방을 분해해서 뱃살을 없게 한다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맵게 먹게 되면 그 음식 고유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불고기다, 너비아니다 그러면은 그 불고기나 너비아니의 고기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죠. 너무 양념이 진하니. 독초에서 관상용으로, 관상용에서 밥상 위 혁명을 일구어낸 고추. 그 변화의 역사는 고추의 맛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태국과 인도, 중국의 사천, 그리고 멕시코 등 매운맛을 즐기는 나라는 매우 많습니다. 이런 매운맛 가운데 발효된 매운맛을 내는 김치나 매운맛에 단맛을 더한 고추는 분명 대단히 훌륭한 음식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매운맛과 함께 깊고 다양한 맛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지내진 않으셨는지요? 집집마다 명절 음식 준비가 한창이실 텐데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